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의회 운영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러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김경학 위원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 제2공항 공론화 특위와 관련해서 지금 반대단체의 많은 비판을 좀 받고 계신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공항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회 내에 찬반 대립이 이제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합의를 도출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었는데 의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달 말이었죠. 의회 운영위에서 제2공항 이 공론화 특위 결의안을 심사 보류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김태석 의장은 당초에 심사 기한을 정해서 안건을 이제 운영위에 회부했다가 김경학 위원장의 요청으로 기한을 철회를 하고 근데 가부 결정이 아니라 심사 보류했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그 당시 심사 기한을 정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상임위 심사 권한을 상당히 이제 저해하는 거거든요. 제주도의 역사상 심사 기한을 정했던 예가 2009년에 강정 해군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인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거 말고 절대보전적 변경 동의안과 같이 이제 안건이 제출이 됐었는데 아까 전자의 건은 이제 심사 기한을 정했고 또 후자의 건은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는데 2009년 12월 17일 날 한나라당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날치기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는 심사 기한을 정한다거나 직권상정을 해본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31일 날 심사를 하겠으니까 심사 기한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의장께서는 그것을 수용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의장께서 하신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저는 31일 날 심사하겠다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오해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쨌든 앞으로도 심사기한 지정이라든가 직권상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2공항 공론화 특위가 이제 명칭을 바꿔서 지난 15일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갈등 해소 특위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여기에 공론화 문구가 빠졌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그 들어온 이제 공론화 지원 특위죠. 공론화 지원 특위가 그 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수기형 공론 조사를 임의하는 내용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의회 내에 팽팽했습니다. 만약 이게 직권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가결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공론화 지원, 그러니까 공론 조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 의회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이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팽팽했다는 거는 찬반이 50대 50 정도였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결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쪽이 그러한 의견을 냈던 분들이 한 발씩 양보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에 위원장께서도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그 2공항 특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어요. 예. 정확히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론조사를 의미하는 공론화 지원 특위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의회가 이제 지금 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의회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원론적 입장에서 찬성을 했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됐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찬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오늘 회견 내용으로 가보죠. 오늘 회견에서 특위와 관련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무책임한 행동 또 발언 등으로 특위의 자율성, 중립성, 정당성 등의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 특위 구성이 처리가 되고 특위가 회의도 한번 하기 이전에 책임 있는 분들이 아전 인수서식 해석과 특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대단히 이제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는 그 구성의 편파성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경영 의원이나 안창남 의원도 지적을 했고 또 김장영 의원은 사퇴까지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김장영 의원 같은 경우는 들러리가 될 것이 뻔하다고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에 있어서 찬반 양측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 균형감을 상실했다. 그래서 객관성, 중립성을 상실했다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특위 구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우선 뭐 의장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장님을 신뢰하고 또 의장님이 그 도민 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이제 강하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조급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관례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고 6개 상임위원회니까 그래서 6명이 되고 의장께서 이제 한 분을 추천을 해서 7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경용 위원장이나 고태선 위원장은 전혀 추천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사 일정 변경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회의규칙 32조 사항에 보면 심사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위원 선임위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면면이 공개가 안 됐어요. 상정하고 의장께서 호명할 때야 그게 이제 전자회의 시스템에 노출이 됩니다. 저는 뭐 이걸 뭐 의도적으로라고 보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특위 구성이 뭐 공항 반대를 위한 특위 구성이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노골적으로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했던 분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특위는 가동이 돼서 지금까지 2차례나 그 회의를 가진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위 구성 안에 7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찬반 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위원들로 추천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을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뭔지 또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수용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특위가 노력은 하겠지만 어떠한 결과물을 내놔도 도민사회가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가 의원님들의 면면에 대한 어떤 뭐 인격에 대한 여러 가지 자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혜를 다시 한번 모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박원철 특위위원장은 현재 특위 구성원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글쎄 이제 뭐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 30% 정도가 이제 민주당 의회의 의원님들이고요. 또 공항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거기에 나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어떤 지혜를 좀 모아서 갈등을 좀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